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토트넘의 필드 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선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인데요. 근데 최근 토트넘에서는 이 다이어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럴듯하게 이 에릭 다이어를 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가 성공할지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에릭 다이어는 완벽하게 1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히려 어린 선수들을 이 다이어의 대체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의 스퍼스 플레이에서는 이 다이어, 에릭 다이어의 일대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에릭 다이어에 대한 오그라드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뭐 어렸을 때 어떤 성장 과정들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서 뭔가 성장한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는 뭐 영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포르투갈에서 이제 자랐죠. 자라면서 EPL의 홈그라운드 규정에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다이어 선수가 영국인인데도 말이죠. 보통 영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뛰는데 다이어는 포르투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토트넘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데뷔골을 넣을 때만 해도 야, 이 수비수 천재적인 수비수가 나타났다라는 어떤 평가를 그때 당시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의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릭 다이어가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무의에 그쳤죠.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유가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거든요. 그리고 센터백도 어쨌건 보강하고 싶었던 바이에른이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에릭 다이어로 뭔가 좀 떼워볼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투엘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고 그런데 이제 김민재가 지금 뛰고 있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쨌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리트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고 김민재가 최근 패스 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에릭 다이어가 뮌헨으로 갈 뻔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에릭 다이어의 최근 소식은 사실 이 애슐리 필립스라고 하는 선수한테 완전히 자리를 뺏긴 상황입니다. 18살 키 193의 이 젊은 재능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긴 거죠. 뺏긴 상황이고 스퍼스 웹에서는 1월에 한 선수가 이제 컨트랙트 어그리먼트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전에 어떤 팀으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1월이면은 에릭 다이어가 이제 그 계약 만료가 6개월이 남지 않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는 그때쯤에 프리 컨트랙트를 쓸 것 같다. 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스포츠에서도 이 다이어가 일단은 이번 시즌까지는 토트넘에 머물면서 다음 여름에 이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풀럼으로 갈 수 있을 뻔했지만 뭐 딜이 성사되지 않았다. 풀럼으로 갔더라면 그러면 이제 아다라비오랑 이제 교환하는 형태의 어떤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만약 교환이 안 됐더라도 뭐 트레버 찰로바를 이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다이어가 나가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이 수비수 보강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다이어를 다시 한번 1군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토트넘의 어린 소년을 데려오면서 1군에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이 다빈손 산체스가 갈라타사라이로 가는데 애슐리 필립스가 1군으로 올라왔다. 오히려 그 애슐리 필립스한테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초는 사실은 이제 스카이 스포츠인데 마이클 브리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은돈벨레도 가고 그리고 산체스도 이제 터키로 가는데 그러면서 애슐리 필립스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감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군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멤버가 될 것이다. will be a permanent member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어린 선수가 18살, 만 18살인데 벌써 토트넘의 1군에 permanent member, 영구적으로 들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슐리 필립스의 1군 기용이 깜짝 기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에릭 다이어보다 훨씬 더 나은 선수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 선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서 뛸 만한 어떤 선수겠지라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슐리 필립스는 이제 블랙번에서도 뛰었고 여하튼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두각을 좀 드러낸 선수이고 잉글랜드에서도 이제 U20 대표팀에 이제 뽑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재능 있는 선수이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꽤 빠릅니다. 공을 탈취하는 능력도 꽤 뛰어난 편인 것 같고, 필요하다면 공을 갖고 앞으로 운반하는, 그리고 패스를 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도 꽤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이어보단 낫다. 그래도 다이어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애슐리 필립스의 활약을 사실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그냥 몇몇 분석들을 통해 봤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다이어는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뒷라인에 많은 선수를 두는 그런 감독이 아니죠. 센터백 2명이 이 뒤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그만큼 이 센터백 1명이 책임져야 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다이어는 자기가 있는 공간도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이어 공중볼은 좀 잘 쳐내죠. 공중볼은 좀 잘 쳐내는데 자기가 있는 자리도 못 방어하는 이 다이어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젊은 센터백인 애슐리 필립스를 기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쨌건 뛰어야 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젊은 선수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점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라인업에서 사실은 수비수를 보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이제 토트넘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아다라비오요는 토트넘에 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전술적인 부담감입니다. 이 수비수들이 정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에 대한 커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야, 토트넘의 수비 뛰면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팀이 공격적으로 잘 풀릴 때에는 뭐 그나마 센터백들이 좀 할 일 적어져가지고 좀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팀과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 될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센터백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속도 경합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토트넘은 이제 새로운 수비수를 구하는데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격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 토트넘에 가면 골 기회가 많겠다 이래서 좋아할 수 있고, 수비수들은 이제 자신의 스탯이 좀 망가지는, 내가 좀 실점 기록이 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있을 법합니다. 뭐 여튼 토트넘은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한 애슐리 필립스 외에도 심지어 알피 도링턴이라는 선수까지 이제 1군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8살이에요. 그래서 산체스가 떠났는데 그 자리를 이제 도링턴이 메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링턴이 누구냐?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알피 도링턴이라는 선수는 18살의 토트넘 유스 선수입니다. 야, 그러니까 2명의 백업 선수를 18살 선수로 두겠다. 다이어를 쓸 바에는 18살 선수 2명을 쓰겠다. 팬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수,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적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선수를 차라리 기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술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 구석이지만,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센터백을 보충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죠. 뭐 제일 좋은 건 이미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이 뭐 이번 시즌을 잘 감당해주는 것이 뭐 가장 좋겠지만, 축구에서 변수는 뭐 늘 발생하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모든 게 발생하는 게 이 축구계이기 때문에 어쨌건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토트넘은 일단 이 백업 플랜으로 이 젊은 선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이 젊은 시절의 에릭 다이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선수들이 다시 한번 토트넘을 빛내게 되는 수비수로 성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희망을 걸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유스 선수들에 대해서 이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와 이 어린 선수들의 호흡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릭 다이어를 대체하는 젊은 선수들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